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크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할 말은 여러분들 주식과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투자 자산들 있잖아요.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자산 활용의 방식으로서 이제 쓰이고 있는 주식,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비트코인 루나 테라 사태도 그렇고 99% 폭락하고 엄청나게 폭락해서 한순간에 그냥 아주 그냥 파산하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한탕을 이제 많이 좋아하고 한탕을 선호했던 젊은 층들이, MZ, 소위 말하는 MZ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파산하고 그걸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거는 다 어쨌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일단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다 모두 이제 그런 비트코인이나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두 약간 투자에 포크나 피하거나, 본인이 이제 투자에 내가 할 줄 아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거나 그렇게 돼서 내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소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실패,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각종 어떤 시사 다큐 프로그램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 인터뷰하는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내가 그때 주식을 샀던, 혹은 비트코인을 샀던 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뒤늦은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동산은 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오히려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그런 폭락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이제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잖아요. 시기가 올 거거든요. 아직도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제는 정말 시기 놓치면 아예 늦어버릴 수도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지금 계속 단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 실시되고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은 무조건 들어갈 건데 그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디 전문가들, 미국의 금융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0%의 확률로 울트라 스텝도 단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울트라 스텝이면 1%예요. 미국이 한 번에 1% 올려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는 정말 환율이 아마 1,500원 이상으로 폭등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말 큰 위기가 오는 거죠.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각종 모든 부채에 대한 금리가 확 올라갈 텐데, 그때 아마 그런 얘기 인터뷰들이 따질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집을 샀지? 내가 왜 집을 샀지? 그때 모두가 그냥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다들 샀고 안 사면 바보였고, 그때 무조건 오를 것 같았고 분위기가, 그리고 소위 전문가들이 무조건 오른다고 했고, 그랬는데 막상 안 오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품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사실 너무 심한 투기 심리, 한탕 이런 거, 그리고 자산 증식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투자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모든 투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모든 투자 자산은 오르는 가치도 있고 변동성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저축은행에 있는 예적금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있잖아요. 현금 가치, 그냥 예금 시켜놔도 그 현금 가치가 미래 가치가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현금 가치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모든 투자 자산은 가치가 변동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투자 자산이 왜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부동산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왔던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경제 발전하고 경제 성장률이 오르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경상수지가 계속적으로 흑자가 이제 나고, 중간에 적자도 날 수 있지만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어떤 큰 이슈가 없는 한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동산이 또,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였잖아요. 태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죽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였고, 수요는 꾸준히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났었고, 그리고 애도 베이비붐 세대 또 3명씩 4명씩 낳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세대들이 이제 집을 가질 시기가 되니까, 그런 시기에 많이 이제 집을 찾고 60,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가졌다가 그런 분들한테 넘기기가 되게 수월했고, 그런 분들 자식이 그때 마침 집을 찾고 집을 구할 때이기 때문에 시집장가를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물림된 거였어요. 그런 인식이 두 세대에 걸쳐서, 아마 그죠, 두 세대에 걸쳐서 피크였을 거예요. 그때 무조건이다, 무조건 이게 맞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세대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리고 아버지 세대가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친척이나 위에 그런 뻘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은 투자 자산의 일종이지, 그게 무조건 부동산 불패고 무조건 오른다는 게 어딨어요? 그런 자산이 어딨어요? 무조건이라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고 항상 변하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변하는 자산이고, 상황에 따라서 폭락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산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물며 눈에 지금 보이잖아요.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그래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은 이제 크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던 것들인데, 그거를 등한시하고 우리가 당시 아버지나 우리의 세대, 예를 들어 70대 80대와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봐갖고 돈을 벌어왔으니까, 그걸 보고 그 자식 세대 20대 30대들이 이제 막 결혼을 하면서 연끌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부동산은 오를 거라는 맹신을 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미국, 제가 얘기했죠. 울트라 스텝 나올 확률도 30% 정도 돼요. 1% 정도 올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거예요. 특히 이제 9월 21일, 아마 제가 볼 때 다음 주 수요일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금리 인상 발표 나면은요, 그때 어마어마할 거예요, 충격이. 제가 볼 때 울트라 스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파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단순히 우리나라만 보고 물가 상승률이 꺾였다, 혹은 미국을 보고 물가 상승률이 꺾였으니까 이제 앞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둔화될 것이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절대로 금리 인상의 그거를 고삐를 늦추지 않을 거라니까요. 거기에는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요인도 있지만 또 한 축으로는 글로벌 패권 전쟁도 여기에 껴들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시기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나가는 거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지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국은요,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결과도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뭐 8%를 처음에 8% 예상했는데 미국 예상치보다 한 8.3% 정도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예상을 좀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이 안 잡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이 울트라 스텝도 나올 수 있고 또 울트라 스텝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쭉 계속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국은 인플레이션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이나 이런 국제 정세에 맞춰서 이번에야말로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금융적인 부분을 그리고 글로벌 체인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만큼 이번에 울트라 스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확률로 울트라 스텝을 할 것 같아요. 그럼 1%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따라온다고 해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울트라 스텝을 강하게 먼저 드라이브할 확률이 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 이제 환율이나 이런 데 외화 자금이 엄청나게 유출될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금리 인상 몇 번 안 남았잖아요. 미국은 한 번 더 있어요. 올해. 그래서 더 이동을 할 거고, 더 이자가 높은 고금리를 미국으로 탈 자금들이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 걱정해야 돼요. 지금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공적 자금 투입해도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예. 지금 환율이나 이런 거 따지면은 경쟁력도 없고, 일본 엔저잖아요. 수출 경쟁력에서도 일본한테 밀릴 수 있어요. 가격 면에서만 봐도. 뭐 퀄리티는 뭐 당연히 저기 하지만 퀄리티는 뭐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가격 면에서 일본보다 비쌀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제품이. 그러면 가뜩이나 수요도 적은데 어떻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건비 줄이는 확실한 방법 때문에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이미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거를 낮추기가 어려울 거고, 게다가 원자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기름 한 방울이라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런 움직임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제가 또 강조했던 게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시야를 넓게 가지시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있던 어떤 성장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 한계에 이미 우리는 지금 상황이 너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단 말이죠.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경제 버블,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 경산 수지 적자, 무역 감퇴, 수요 감소, 그죠? 환율 폭등, 그리고 주변국의 경쟁력 상승,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 지금 인구 때문에 수요가 앞으로 내수 시장 갈수록 침체될 거고, 2050년에 인구 3천만 명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부동산이요 앞으로 또 올라준다는 얘기는 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오른다는? 지금 가격도 엄청난 버블인데 이 가격이 뭐 다시 올라준다고요? 다시 이 버블이 금리 인상 때문에 꺾여도 다시 이 가격으로 10년 뒤엔 돌아올 거라고요? 무슨 근거로요? 왜요? 인구가 없는데요? 사줄 사람이 없어요. 10년 뒤에는 집이 남아 돌아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그때 뭐 7% 8% 되나요? 지금 7% 되는 나라는 베트남 정도예요. 그쵸? 경제 성장도 안 되고 인구도 없고 부동산 버블은 지금 빚으로 엄청 쌓아 올려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앞으로 터질 일밖에 안 남아. 대체 뭘로 부동산이 오른다는 거죠? 대체 뭘로 이제, 그런 나중에 공급은 없나요? 지금 신도시 계획 발표했잖아요. 앞으로 공급은 계속 돼요. 안 그러면 건설사들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나중에는 분양 원가 공개해야 될걸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이 오른다고요? 일본은 지금 부동산 지금 올라 있나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치면 뭐 롯본기 뭐 이런 데는 한 40억 돼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거기는 인구도 우리보다 2배나 많은데 1억이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5천만이고. 그쵸? 2050년도에 3천만 되고 3천만 명. 일본은 지금도 1억인데 일본을 따라간다고 해도 일본이 이미 앞서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일본의 롯본기에 뭐 10억도 안 되는데 맨션이 같은 크게 비겼을 때 여기는 20억 30억인데 강남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부동산도요 똑같은 위험 자산이에요. 이제는 무위험 자산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변동폭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용갈 통뼈는 없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폭락할 수 있고 폭등할 수 있고, 계속 폭등했잖아요. 이제 폭락도 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면 다시 떨어져야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높아질 이유가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국에. 그쵸? 높아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 되니까 다음 주에 아마 발표하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지금 뭐 자산이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자산을 급하게라도 처분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처분을 하시고 다음 주에 울트라 스텝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울트라 스텝이 할 수도 있고 자이언트 스텝 할 수도 있는데 한 50대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혹시라도 좀 아마 파급이 클 것 같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결정하면 늦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이르기 전에 아마 그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 일주일 사이에 다음 주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 부동산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랑 맞물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따라 이제 인구 감소가 계속 진행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요도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자산 증식도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동산도 위험 자산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